어느 날 문득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날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지친 것도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딘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드는 날. 그럴 때 우연히 마주한 한 줄의 말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국 지나간다. 젊을 땐 흔하게 들었던 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길지만 그 시간 안에서 감당해야 할 감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후회, 섭섭함, 기대, 고독, 불안. 특히 노후의 시간 속에서 이런 감정들은 깊어지고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그런 감정들을 정리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건 대단한 조언이나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단순하고 오래된 한마디입니다. 고전 격언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삶의 기준은 점점 흐려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렷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필요한 건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을 세워줄 기준입니다. 고전의 격언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살아보니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이제서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격언들 중에서도 노후에 더욱 유효한 7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저 멋진 말로 소비되는 명언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문장들. 말의 품격을 지켜주는 말, 감정을 가라앉히는 말, 관계의 거리를 회복시켜주는 말, 스스로를 다시 세우게 만드는 말.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오늘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고전 격언 7가지는 각각 하나의 삶의 장면에 대응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자식에게 실망했을 때,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스스로가 쓸모없게 느껴질 때, 그 순간마다 이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격언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먼저 태어난다. 이 격언은 명심보감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도 사실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투를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차분한 사람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말이 거칩니다. 결국 말은 내면을 보여주는 창이고 그 창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말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조용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말의 결과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 자식을 상처 입히고 친구를 멀어지게 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걸 수없이 겪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보다 침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넓어진 것입니다. 삶이 편안해지길 원한다면 말의 품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 이 말로 마음이 닥치진 않을까? 이런 질문이 습관처럼 떠오를 때 우리는 이미 고전의 격언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격언은 그렇게 말의 출발점을 마음으로 돌려주는 지혜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태도, 친구에게 믿고 싶었던 신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과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문장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격언이 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기대라는 기준은 결국 내가 만든 틀입니다. 그 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를 탓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세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거두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실망 대신 이해가, 원망 대신 수용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자식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 외롭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알 수 없고 부모는 더욱 섭섭해집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잡을수록 오히려 평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의 격언은 실용적입니다. 덜 기대하면 덜 괴롭고 덜 바라는 자는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삶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덜어내는 것은 상대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오래된 문장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줄이는 만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거두면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한 말에 반응이 없어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노후의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결국 기대는 내가 만든 감정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 격언이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격언은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일이자 상대를 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많이 바라지 마라. 적게 실망하고 많이 자유로워진다. 그 말은 지금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현실적인 위로가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나 자신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후회는 대부분 그 직후에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괴롭히죠. 그래서 고전은 우리에게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이고 후회는 평생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노후에 꼭 새겨야 할 감정 조절의 기준이자 말을 아끼는 훈련의 시작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여유로워질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보다 더 쉽게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오래 마음을 쓰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오해가 깊어지고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잦아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격언은 말합니다. 감정을 내는 것은 쉽지만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은 곧 침묵이 지혜가 되는 순간을 알려주는 조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첫걸음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짜증나라고 말하는 대신 이 상황이 속상하다라고 표현해 보는 것. 서운할 때는 서운해가 아니라 기대가 어긋나 아쉽다고 말해 보는 것. 같은 감정이라도 말의 표현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말의 기술이며 결국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격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다듬는 것이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쌓이고 무너지지만 다스리는 것은 정리되고 흘러갑니다. 고전의 격언은 그 차이를 일깨워 줍니다. 참지 말고 다스리라는 그 말은 더 이상 내 안에서 감정이 썩지 않도록 하는 치유의 언어가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순간을 멈추고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언어로 정리하는 일. 이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말이 부드러워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상황보다 중심을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 표정을 먼저 관리하며 억울함보다 평온을 택합니다. 그 모습이 결국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보이게 됩니다. 삶은 감정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격언이 말하듯 분노는 나를 해치고 평정은 나를 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감정을 바라보며 이 문장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전은 결국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본을 단단한 말로 붙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눈빛, 설명보다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말수가 줄어드는 건 단지 기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의 결과를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전은 말합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대답이다. 이 문장은 상대를 꺾기 위한 말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태도를 말합니다. 침묵은 때로 오해를 막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기술이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의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가 느끼게 만드는 태도, 그것이 침묵의 품격입니다. 고전의 격언은 그 침묵 속에 담긴 깊이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소란스럽다. 이 말은 말의 양보다 말의 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동안의 관계에서 내가 던진 말들, 그 말의 여운이 어땠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격언은 바로 내면을 보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내면의 소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느껴집니다. 고전은 그 조용한 품격을 가장 높은 지혜로 여깁니다.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설득당하지 않을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을 듣고 있지만 정작 오래 남는 말은 조용한 사람의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고단한 마음을 다독이며 때로는 오랜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순간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격언은 말은 적을수록 무겁고 무거울수록 믿음이 된다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말의 무게와 침묵의 힘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자주 말하지 않지만 말할 때는 늘 중심을 찌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통보다 이해를, 대화보다 관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주변의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신뢰는 많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침묵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조용한 성공을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중받는 삶, 주장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신뢰. 그것이 말수를 줄이며 살아온 어른이 얻는 결과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격언은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단정한 눈빛, 큰 소리보다 고요한 행동.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며 고전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진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가장 가까운 듯 하면서도 때때로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거리 조절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고전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나친 사랑은 미움이 되고 가까운 정은 해가 된다. 이 6번째 격언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자식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에 부모가 개입될수록 관계는 오히려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때때로 거리두기일지도 모릅니다. 간섭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조언보다 기다리는 것, 말보다 믿는 것. 그것이 자식이 원하는 어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전의 격언은 그런 관계의 진실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비롯된다. 너무 가까우면 다치기 쉽고 너무 멀면 식어버립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노년기에 자식과 평화롭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고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오래가는 정을 만듭니다. 마지막 7번째 격언은 품이 있는 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러날 줄 아는 자가 진정 존경받는다. 이 말은 단지 역할에서 물러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인격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는 앞에 나서기보다 자리를 내어주고 설명하기보다 미소로 답하고 주장하기보다 침묵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이 있는 퇴장이란 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어른으로 남는다는 건 결국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물러나면서도 중심을 지키고 조용히 있으면서도 존재를 느끼게 하는 사람. 그것이 노년기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고전이 전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남기느냐는 곧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고전 격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래 살아본 사람이 건네는 조언, 수많은 시간을 견뎌낸 이의 통찰, 관계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온 어른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기대를 줄이며 감정을 다스리고 침묵을 배우고 거리의 지혜를 익히며 품위 있게 물러나는 살. 그것이 곧 고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 그중 단 한 문장이라도 삶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이제는 더 조용히 그러나 더 단단하게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격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